119 TV 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조정유동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10월 넷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L이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네, 지금 이번 시즌에 네. 템포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스피드 게임이 나오고 솔직히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예상이 안 돼요. 그렇죠.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삼성과 그렇습니다. LG가 굉장히 좀 선전하고 경기력이 맞아요. 좋아지면서 지금 상향 평준화돼서 어떤 팀이 이길지 모르는 그런 이제 미국 속에 빠진 남자는 겁니다. 제가 또 삼동력 아닙니까? 네. 삼성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아니 시즌 개막 앞두거나 후회한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요? 네, 엘동에 갈 걸 이러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군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아니 저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소위 약간 뭐 축구에서는 또 승점 자판기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좀 안 좋게 그런 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어떤 팀과의 경기도 만만치 않게 볼 수 만만치 않고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저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우승 후보들의 어떤 저희가 1티어로 가보던 팀들의 추락 그렇죠.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 네, 네. 어지러운데 지금 서서히 뭔가 이제 전력을 좀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1라운드가 지나 보면 이제 윤곽이 완전히 드러나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스공사나 DB가 반등이 가능하다. 단 이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약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10개 구단 지금 일단 살펴보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큐어보어님이 리버스 박에 강력한 나이 공격 도발이 있었는데 대응 사격 기대해 봅니다. 이게 굉장히 지난주에 네, 저도 네, 이제 네. 얘기 들었는데 네. 이거 이제 고참이시지 않으십니까? 이거에 네, 대한 네. 박지혁 선배님의 어떤 공격이 있었다. 네. 이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걔는 원래 그런 애예요. 그런 애라니요. 원래 네. 그런 친구예요. 원래 그런 친구. 옛날 더 심했어요. 옛날에 더 심했나요? 네, 걔도 나이가 먹었더만요. 네. 근데 그쵸. 저도 이거를 오늘 이제 네.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똥을 하나 싸놓지 않았습니까? 저희 티어 이렇게 네. 있다가 그 티어가 지금 다 망가지는 바람에 저희가 내부 단속이 지금 안 돼가지고 그렇죠. 야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 지금 그 생각 때문에 크블 인생 즐겨 봅니다만 네. 지난주 제가 못 보다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네. 뭐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았나요? 네, 뭐 살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이제 많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쟤도 많이 약해서 쟤도 나이 들었네. 예전 같으면 사과도 없었습니까? 사과 없죠. 그냥 그러고 넘어가죠. 예, 넘어가는데 네. 쟤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리고 네. 실제로 나이 도발을 하면 안 되죠. 그 나이 도발. 못난이 삼형제는. 아. 왜냐면 최영석 기자는 저하고 네. 이제 동기. 그렇죠.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네. 동기고 네. 그리고 셋이 평균 나이를 하면 우리 평균 나이보다 네. 니네들이 더 많아. 그렇죠. 예. 네. 저와 원성이 저도 뭐 30대입니다만 사실 네. 저희는 이제 좀 굉장히 좀 아직은 어린 편 그렇죠. 선배님들 비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피와 네. 어떤 그 베테랑의 어떤 조화 그렇죠. 이걸로 가는데 저쪽은 네. 화석들이잖아 다 셋 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변화가 없잖아요 거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리버스 네. 박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맨날 뭐 틀리는 게 자랑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대형 사격은 없으십니까? 대형작을 할 필요가 없다. 얘네들 그런 가치가 없다. 그냥 지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네. 그 넘버원 그 방송으로서 이제 저희가 넘버원 아닙니까? 네. 방송으로서 그냥 이제는 좀 이제 품어야겠다. 이제 그분 인생 초조하니까 저럴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제안 하나 할게요. 제안? 예. 네. 그러니까 수합을 한번 합시다. 제가 한번 거기 가서 방송을 할 테니까 박지혁 기자 와가지고 같이 이동환 기자가 한번 해요. 예. 저야 뭐 선배님들이 오케이 하시면 네. 저는 좋습니다. 예,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기 가서 네. 얘기하고 네. 그쪽도 한번 오고 우리 수합을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예, 그런 방송 한번 합시다. 네, 좋습니다. 뭐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거절하면 이제 그쪽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릇이 네. 요만한 거죠. 좋습니다. 네, 저희가 네. 제안을 던졌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넓은 네. 아량으로 이제는 하와이 제스처를 네. 취할 테니까 그냥 네. 그쪽도 잘해라. 네. 네. 열심히 해라. 예. 좋습니다. 네, 네. 모두를 품어가는 이리동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주연님이 LG KCC 경기 지켜보시는 두 분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옵션 대결에서 커닝햄이 압살하더니 이제 뭐 라거나 수비 잘해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승우 선수 발전 눈에 띄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지난주 초에 창원에서 또 그렇죠. 이제 같이 만나지 있었죠. 않았습니까? 예, 같이 있었죠. 그렇죠. 저는 이 경기 좀 사실 놀랐어요. 그러니까 KCC가 사실은 이제 개막전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난 후에 약간은 조금
전략적으로 힘을 뺀 부분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은 저희가 이따 얘기했지만 이 단 선생 창원 단 선생 커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경기 전에 전찬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다. 그렇죠. LG가 사실 삼성하고 경기를 했을 때 3점 차 패배를 했나요? 접전 끝에 패배를 했고 근데 이제 LG의 지금 전력 자체나 아니면 조직력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그 의지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본능적으로 이제 전찬진 감독 느낀 거예요. 네.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컨 유닛이 뭐 이근희 선수가 최근에 잘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불안전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허웅이나 이승현 뭐 라거나 이런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 어떤 부담감, 어떤 그 불안전성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다 그랬는데 결국은 LG가 그걸 힘으로 넘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뭐 전찬진 감독의 어떤 그런 역시 이제 짬바에서 나오는 딱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분위기 이상한데 이런 게 보이는 그렇죠. 거고 상대를 파악하고 자기를 파악했을 때 요 경기 만만치 않다 그랬던 건데 LG가 압살을 한 그런 경기가 돼버렸던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 여기에서는 저희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커닝햄 진짜 만만치 않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엄청 잘했고요. 그렇죠. 이승우 좋다 그랬고요. 좋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이따 LG 얘기할 때 네. 조금 더 얘기해보고 자 길들여진 영호님이 이제 KGC 하면 이동환 기자 생각나. 올 시즌 지켜볼게요. 사실 이게 제가 이르농구에서도 KGC 아마 3티어에 났나요?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시즌 개막 전에 저희가 이제 농구 전문지 3사가 이 프리뷰 영상을 찍었어요. 네, 네. 그래서 6강 진출팀과 탈락팀을 꼽는데 제가 KGC를 또 탈락팀에 넣었습니다. 야. 네. 그래서 KGC 팬분들이 절 거의 약간 외놈으로 여기고 있어요. 외놈이라니요. 외놈이라니요. 그 외놈한테 실례죠. 네. 내가 볼 때는 친일파. 친일파. 친일파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매국노. 이동완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루키더바스의 박상혜 편집장님이 네. 이런 제안을 이제 어제 주셨어요. 네. 안양 현장 취재 브이로그를 찍어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KGC 좋으네요. 역시 네. 박상현 편집장이 잘한다.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죠. 그렇죠. 예.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굿 아이디어. 예. 네가 한번 몸을 던져봐라. 그렇죠. 본계가 되어봐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렇죠.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만간 아마 KGC 현장 취재 브이로그 찍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저를 꼭 초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나 옆에서 보게. 완전 꿀잼. 네, 만약에 이제 같이 오시면은 또 네. 코멘트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카메라 당연하죠. 앞에서. 네. 네, 좋습니다. 그 제가 KGC 팬분들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동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걸까지 굉장히 신나셨네요. 아니면 문성곤이나 오색은 잡고 그 두 네. 선수 잡고 이동은 저 이런 거 알고 있느냐 분명히 네.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알고 그렇죠. 있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네. 농구를 잘 모르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의 네.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이리농구에서 시작한 이 저와 KGC의 어떤 애증의 관계. 애증이 아니고 악연이죠. 악연이죠. 정한 애증인가요? 네. 저는 사랑이 있거든요. 여전히. 예. 그쪽은 없다니까 지금 KGC 팬 여러분들은 네. 오만정이 내가 볼 때 다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어떤 이제 증오와 악연 이 관계 한번 계속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교정님이 잠깐만요. 네. 이동환 기자의 이런 입장은 저희 이르는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 개인 오피셜은 그겁니다. 네. 예. 아니 이렇게 좀 감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왜? 품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꼬리 잘라야 돼요. 나와 무관한 일이다. 예, 저하고 불안. 이르는과 무관한 일이다. 이동환 좋습니다.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예. 네, 혼자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민교정님이 진짜 가스공사는 이해할 수 없는 팀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부진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스공사 얘기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스공사 편도 저희가 또 준비를 했고 제가 어제 이제 삼성과 가스공사 경기를 봤어요. 가스공사가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겠다. 유동 감독 멘트도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B가 저희가 사실 2부에서 많이 이제 배치가 됐는데 지난번 댓글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그 DB 왜 항상 2부냐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올렸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2부로 갔어요. 그렇죠. 몇 주 됐다고 2부로 다시 내리냐. 이런 댓글 있어서 그렇죠. 맨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댓글 환영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바로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요. 반영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런 거는 뭐 저희가 100%
예, 감사하죠. 좋습니다. 자, DB 이제 2승 2패인데 이제 4위입니다. 이제 가스공사전에서 완패하면서 개막 2연패. 이때 정말 분위기가 심각했다가 그렇죠. 이어진 주말 홈 2연전에서 바로 이제 KT, SK를 연파하면서 또 이제 살아났습니다. 또 이제 두경민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이거 효과가 상당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일단 저는 그 DB의 객관적 전력은 여전히 좋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에르난데스가 문제이긴 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기치 않았던 두경민, 부상 박찬희, 예,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초반 못 나오는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겹쳐지면서 DB가 완패를 두 경기 했는데, 근데 경기 내용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뭐 동네 농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근본 없는 농구를 했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렇죠. 뭐를 추구하는지 모르는, 평가가 안 되는 농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프로로서 이런 농구를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는데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에르난데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됐다. 그라고 이제 이상관 감독이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롤을 좀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좋았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에르난데스가 어떤 걸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컵 대회 때 실험을 했고, 그게 저는 좀 더 일찍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컵 대회 때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이상관 감독한테, 에르난데스가 계속 공을 가지고 넘어오고 이제 분명한 어떤 롤이 분명히 있는데 이선 알바노와 두경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돌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이상관 감독이 이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그 테스트가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나고 네. 재빠르게 이제 좀 바꾼 건데, 좀 더 일찍 바꿨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 상황이 에르난데스의 어떤 입국 자체가 좀 늦었었고, 그리고 주축 선수들의 어떤 그 같이 맞추는 모습들이 좀 늦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꾸고 난 상태에서 두경민이나 박찬희나 이런 선수들 오니까 이제 중심이 잡히면서 농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환은 애초에 이제 이 홈 2연전 스케줄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치고 나가는 타이밍으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딱 네. 두 경기만 에르난데스 지켜보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딱 이제 홈 2연전 시작되자마자 에르난데스 추천 시간을 확 줄였고, 사실 그 첫 두 경기 때도 프리먼이 나왔을 때는 수비가 상당히 좋았어요, DB가. 그렇죠. 네, 근데 또 에르난데스 나오면 바로 무너지고 이런 어떤 현상의 반복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프리먼이 오히려 1옵션급으로 추천 시간을 받기 시작하니까 경기력이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네. DB의 예인데, 이게 DB뿐만 아니고 10개 구단이 뭐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 선수 제한을 갖다 풀고 거기에서 그 팀에 딱 맞는 용병을 빨리 데리고 와서 그 거기에서 녹아들고 그 선수가 재계약하면 그 다음 시즌은 좀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프로농구 자체의 어떤 질이 높아지면서 경쟁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팬들에게는 좋은 그런 경기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풀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면, 만약에 에르난데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못했어요. 그럼 퇴출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니면 잘했어요. 그러면 다른 리그 가겠죠. 그렇죠. 그럼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 또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맞춰야 되고, 그러면 그 팀이 또 똑같은 기복을 세우면, 이렇게 보면 이거는 팬들에 대한 어떤 그 경기력, 품질의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이고, 자, 일단 DB 얘기를 갖다 해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프리먼은 사실은 지난 시즌부터 뛰었던 선수고, 네. 뭐 2옵션이지만 굉장히 성공작이었고, 네. 그 덕분에 호흡이 뭐 너무너무 잘 맞았던 네. 개막 초반이지만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두경민 효과. 와, 진짜 이 SK전의 두경민은 이상훈 감독이 끝나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팀 1옵션은 두경민이다. DB가 다른 공격자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아예 딱 못을 박아버린 것은 그만큼 이제 신뢰한다 이 선수를, 이런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두경민이 확실히 폭발력이 있죠. 그 네. 부분에서. 그걸 이제 SK전에서 잘 보여줬고, 음. 뭐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지금 일단 에르난데스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 정리가 지금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프리먼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좀 더 강한 팀들, 지금 KT와 SK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시즌 초반 출발이 좋지가 않단 말이죠. 이 팀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을 정상화 가져가면 DB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팀들이고, 그래서 결국 이겼었고, 여기에 두경민이 굉장히 맹활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KGC라든가 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탄탄한 현대 모비스라든가, 그렇죠.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는 DB 입장에서는 약점을 최대한 줄이고 가야 여기서 경쟁력이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이런
숙제들을 줄이지 않으면은 이 팀들과 경기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얘기죠. 그게 객관적 전력상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면에서 전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에르난데스를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정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에르난데스를 완전히 깎아가지고 진짜 골밑에 좀 특화된 그런 선수로 만들든지 아니면 프리먼을 일단은 임시로 한 20에서 25분 뛰고 에르난데스를 한 10에서 15분 20분 정도 뛰게 만들면서 에르난데스 교체 작업을 하든지 물론 좀 이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치면 두 번째는 지금 두경민과 이선 알바노의 어떤 호흡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SK나 KT전에서는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이선 알바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이란 말이죠. 안정적인데 단발이에요. 이 선수의 공격은. 그러니까 2대 공격을 했을 때는 물론 뭐 뿌려주는 패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치고 들어가서 미들에서 미드레인지 게임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슛을 던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죠. 그 두경민은 그럼 거기에서 어떤 그 오프더볼 움직임이 있냐 그랬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이유는 뭐 호흡이 안 맞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 선수의 어떤 부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력적으로 완전치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두경민이 볼을 잡았을 때 그러면 이산 알바노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좀 봤었을 때 이 선수도 그렇게 큰 어떤 오프더볼 움직임은 없어요. 지금 거의 상태에서. 서 있는 느낌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무기인데 2차원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 두 선수가 좀 입체적으로 활약이 돼야만이 DB는 좀 더 강력한 체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경쟁이 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더 강한 어떤 압박 수비라든가 2대2 수비의 어떤 팀들을 만나게 되면 두경민도 슈팅 효율이 떨어지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이선 알바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DB는 좀 더 입체적인 걸 가지고 해야만이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두경민이 1옵션 맞죠. 그쵸. 맞는데 1옵션이지만 1옵션에서 그래비티라든가 이선 알바노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더 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 DB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2연승이 그냥 임시적인 어떤 2연승. 그래서 좀 더 강팀을 만났을 때는 뭐 접전을 가서 패하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1라운드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쭉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저도 말씀 주시면 되게 동의해요. 결국에는 이제 이 백코트 듀오가 이제 조금 더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단조로운 어떤 공격 패턴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결국엔 이건 또 두경민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알바노가 이전에 뭐 독일 리그나 미국 이제 대학 무대에서 뛸 때도 사실은 거의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볼 핸들러로서 뭐 자기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실 이 선수가 욕심이 엄청 많은 선수까지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볼이 없을 때 움직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좀 두경민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 타는 움직임도 좋고 사실 45도에서 코너에서 45도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는 좀 두경민이 좀 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코너 활용도 좀 더 자유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불안해요. 그 불안전해요. 물론 이제 손발에 맞춘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야지. 지금 이제 2연승을 하긴 했는데 이 경기력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좀 강팀 또는 기세가 좋은 팀들을 만난다 이랬을 때는 승패를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숙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제 1승 2패 7위입니다. 자, 개막전에서 삼성이 졌지만 KCC전 대승을 했고요. 자, 캐럿 원정에서 이제 재밌는 승부를 펼치다가 막판에 이 트랩 수비 갇히면서 턴오버 결국에는 네.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네. 지금 LG는 어떻게 보면 KCC전 같은 경우에는 KCC의 어떤 약점, 그러니까 세컨 유닛이 약했던 그 약점을 제대로 공략을 하면서 모든 게 잘 풀렸던 그런 게임. 그런 게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가소평가할 필요는 없는 거고. LG가 많이 탄탄해졌구나. 여기 단테 커닝햄, 이승우, 이재도 네. 굉장히 좋았고 팀이 지난 시즌하고는 다르게 어떤 2대 공격의 의존이나 마레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벗어 던지면서 뭔가 볼륨감이 좀 있어졌다. 이런 평가는 나오는데 근데 캐럿전에서는 이제 졌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약점들 이런 부분들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커닝햄 얘기를 하자면 사실 뭐 이제 이 선수 경기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이제 연습 경기, 컵 대회 그리고 정규 리그 첫 세 경기를 봤을 때 이 선수 수비력은 전 찐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보다 좋은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수비를 진짜 잘하는 선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짬바가 느껴진다. 맞아요. 저는 진짜 짬바가 느껴져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이제 사실 웨이트가 그렇게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운동력이 엄청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민첩하고 상대 어떤 공격 동작에 대한 어떤 반응 속도 그리고 손질을 하는데 파울 없이 이렇게 잘 막아내는 딱 이제 선수의 움직임 딱 맞춰서 가면서 손질만 싹 해서 블락하거나 긁어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 초고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KCC전에서 그 론도 홀리스 제퍼슨을 막은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홀리스 제퍼슨이 사실 지금 이제 팀 원들하고 뭐 손발이 맞지 않고 외곽 슛이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 동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비를 하고 있었고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라거나를 막는데 거기에서도 몸빵으로 견디면서 라거나의 어떤 페이크에 속지 않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대로 블락한 2개. 했을 때는 이 선수가 확실히 그쵸. 굉장히 견고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예상한 그림은 단테 커닝햄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먹었으니 많이 뛰기 좀 힘들고 수비에서 약점이 있다면 이거 김준일과 분명히 같이 나올 텐데 요 라인업에서 이제 이 공수 효율만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우리가 시즌 전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수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막상 커닝햄이 수비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공격에 사실은 뭐 주도적인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드레인지 점퍼 그냥 한두 개씩 꽂아주는 역할 해주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이 세컨 유닛 라인이 강화가 돼버리니까 LG가 지난 시즌에 이 마레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이 단조로운 어떤 농구가 좀 사라지고 굉장히 다양성 있는 농구 여기에다가 이승우가 이제 거의 뭐 핵심 역할 해주고 여기 윤원상이나 어떤 새로운 얼굴 등장까지 이루어지니까 LG가 지난 시즌과 진짜 다르다 굉장히 다채로워졌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캐롯전에서 사실 이제 커닝햄이 사실 그 디드릭 로슨한테 좀 많이 당했는데 그렇죠. 이 당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팀의 어떤 시스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성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스크린 갖다 쳤죠. 스크린 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간을 이제 디드릭 로슨이 닥돌을 하면서 거기에서 페이크 쓰고 기술 쓰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커닝햄의 어떤 수비력이 떨어진다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 이제 윤원상과의 어떤 호흡이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맞출 필요는 있겠다. 게다가 구조적으로 윤원상이 작은 선수니까 그렇죠. 스위치 디펜스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따라가서 뭔가를 막아야 되는데 그럼 그 막았을 때는 한 타임 늦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대2 수비에 대한 어떤 견고함만 좀 더 갖추게 된다면 단테 커닝햄의 이런 수비력은 굉장히 리그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LG가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한 선수가 굉장히 부진을 하고 있어요. 이 이관입니다. 아이고 우리 이관이. 네, 저희 이리동고의 어떤 이제 뭐 정말 저희가 이리동고 애정하는 응원하는 선수인데 개막 3경기에서 4.0점에 야투율 25% 기록했습니다. 캐롯전에서 1쿼터에 되게 잘했다가 이후에 거의 침묵을 했어요. 예. 지금 사실 이제 LG 경기를 보면은 윤원상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죠. 윤원상이 좀 이제 정규 로테이션 멤버에 들어왔고 이승우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관희의 이 입지 자체가 되게 애매해지고 또 이관희가 이런 상황에서 샷 셀렉션도 되게 불안하면서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다운이 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이 이제 이재도하고 이관희의 어떤 2대2 비중을 갖다 좀 줄이겠다. 마레이하고의 어떤 줄이겠다. 그러면서 좀 더 그 모션 오펜스를 좀 많이 하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공을 잡게 만들겠다. 이렇게 됐을 때 직격탄을 맞은 게 사실 이관희예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재도는 볼 핸들링을 여전히 하는 그런 이제 미션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고 이관희가 오프더볼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조각이 돼줘야 되는데 작년 시즌까지 볼을 많이 주던 선수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적응 문제가 사실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욕심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롤의 어떤 축소가 아닌가라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LG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관희 선수가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맞춰야 되는데 뭐 어떻게 맞출까라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공격에 대한 어떤 붕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많이 들었을 텐데 일단 수비에 집중하자. 수비에 집중하고 이관희 선수는 이제 수비에 특기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수비가 이제 좋은 선수고 수비로 인해서 상대의 어떤 가드진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수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비에 집중을 하고 공격에서는 많이 움직이다 보면 뭔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따른
그 이건희 선수 짬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자기의 역할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합체가 안 되는 부분이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일시적인 어떤 부진이긴 한데 이걸 좀 잘 맞춰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100% 완전 120%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래도 이관희가 저는 희망이 보인다는 부분은 말씀하신 수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비 카드로서 활용이 됐을 때 수비를 메인으로 두고 사실 공격에서는 사실 이 선수의 이제 득점을 많이 했대 메인 옵션은 결국에는 뭐 3점도 넣지만 사실 원드리블 미드레인지 점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감각이 뭐 문제인 건지 본인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지 머리가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샷 셀렉션이 그냥 완전히 이제 잘못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관희가 진짜 수비에 이제 일단은 뭐 100의 힘이 있다면 한 7 정도를 쓰고 공격에서는 30만 쓰면서 오픈 찬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간결하게 좀 마무리하는, 내가 에이스니까 미드레인지 점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이 욕심을 버리면은 저는 이관희가 뭐 사실 뭐 이제 그런 화려한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LG가 되게 필요로 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원투펀치에 대한 부담을 이젠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승우라는 선수가 등장했고 사실 윤원상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조금 더 간결한 진짜 어떤 2번다운 오프볼 무브나 약간 요런 쪽으로 가면은 좀 조상현 감독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도 저는 들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이 가지가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구부리려면 이쪽으로 구부려 중앙이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좀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문성곤을 닮아라.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뛰고 네. 그럴 수 있는 활동력과 스피드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좀 더 많이 뛰고 생각을 좀 줄이고 지금 LG는 좋은 건 뭐냐면 이관희한테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은 이제 롤을 갖다 줄인다는 거고요. 맞는 부분은 뭐냐면 이 팀이 트랜지션을 굉장히 추구를 하는데 이관희가 거기에 맞는 카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리 오펜스가 나왔을 때 어떤 자기가 속공을 주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얼리 오펜스에서 석점을 던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맞춰 나간다면 이관희 선수의 어떤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이관희 선수의 어떤 시장 가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각 팀에서 주시하고 있는 이관희 선수의 가치는 어떤 부분이냐면 수비에서 얼마나 견실하냐, 그리고 여기서 오프더볼 움직임을 어떻게 좀 가지고 가느냐. 이 선수의 어떤 급했을 때 2대2 공격을 잘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관희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의 어떤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이관희 선수한테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신의 보여주지 않았던 그 오프더볼 움직임 그리고 속공 수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팀 공헌도를 극대화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면서 LG의 그런 이제 포메이션이 좀 잘 맞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한국가스공사로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가스공사. 지금 네. 정말 예상하지 못해서 이걸 예상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10위입니다. 최하위. 네. 네, 1승 3패. 네, 1승 3패. 네. 네, 단독 꼴찌고요. 디비전에서 대승하면서 시즌 첫 승했는데 SK전에 완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도 패했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1승 3패가 됐는데 1팀 사실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불안해요.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뭐 이대성 선수의 어떤 딜레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대성 선수가 지금 평균 18.3득점 하고 있어요. 네. 거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야투율도 좋아요. 네. 50%인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럼 다른 선수들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유동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이대성 선수가 이런 부분 개인 능력이나 성적이나 야투율 좋은데 팀은 약간 좀 부진한 느낌이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라고 봤을 때 유동 감독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대성 선수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지금 영리한 플레이를 못 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이 영리한 플레이를 못 하고 있고 엑스트라 패스가 나왔을 때 좀 더 좋은 찬스가 있는데 그 엑스트라 패스를 못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단지 손발이 안 맞아서 즉 지금 뭐 정효군도 새로 들어왔고 이대성 새로 들어왔고 새로 맞추는 선수들 아닙니까? 손발이 안 맞춰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어떤 개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개인 상황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공격 그 스탯 뭐 이런 부분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용납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일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선수 구성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은 이제 새로 온 선수들이 많아요. 이대성 새로 이제 왔고 정효근도 사실은 새로 투입이 되는 거죠. 이 멤버에서 그렇죠. 새롭게 투입된 거고 뭐 외국 선수 2명도 당연하고 지금 많이 기용되고 있는 이원대나 벨랑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합을 이게 사실 여름부터 계속 준비를 했지만은 이게 아직 뭐 완벽할 수가 없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특히 KGC나 뭐 이런 팀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팀들에 비해서 사실은 합이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네. 또 다른 문제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뭐 유동 감독님이 이제 개인 성적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는 어떤 부분이 녹아 있냐면 이 FA 예비 FA 이대성도 그렇고 사실 정효근도 어제 좀 보면은 좀 샷 셀렉션에서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같이 주고 있지 않느냐를 봤을 때 이 가스공사가 분명히 화려한 멤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가는 게 약간의 불안 요소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스공사의 그냥 플랜 자체가 되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수 기용이나 그냥 전술 플랜 자체가 지금 이대성도 사실은 뭐 이제 뭐 이제 18.3점 넣어주고 있지만 뭐랄까요 경기를 보면은 이제 유동혁 기자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가? 나는 좀 증명해야 된다는 걸 좀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 네. 미드레인지 최고고, 난 미드레인지로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드레인지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커 보이고 미드레인지 게임을 하지 않을 때 이대성은 사실은 갑자기 존재감이 확 떨어져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른 팀들 이걸 알고 있고 또 네. 은도혁까지 골 밑에 박혀 있다 보니까 네. 또 정혁은도 사실은 포스터 플레이를 많이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지시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 팀이.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격이 엄청나게 빡빡하고 경기 흐름이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이대성 선수 이렇게 보면 슬램덩크에 그 서태웅과 윤대엽이 1대1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대회 나가기 전에 그렇죠. 했을 때 이제 윤대엽 선수가 서태웅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너는 굉장히 기량이 좋지만은 예상된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맥락은. 근데 잘해요. 잘하는데 근데 3점 슛도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28%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공간 스페이싱 자체를 잘 활용을 못 하는 거죠, 다들. 거기에 엑스트라 패스도 없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팀의 어떤 공격은 이대성도 공격이 괜찮고 정효근도 괜찮고 운동 높이가 있고 할로이도 괜찮고 뭐 벨랑겐도 나쁘지 않고 이러니까 꾸역꾸역은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그러면 팀이 확 폭발해가지고 뭔가 쑥 들어가는 느낌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수비 문제인데 수비 지금 호흡이 잘 안 맞아요. 가스공사가 지금. 그래서 네. SK한테 105점을 줬잖아요. 네, 그렇죠. 105점을 줬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에서도 보면 그 고비마다 수비가 뚫리는데 그 수비가 어떻게 뚫리냐면 삼성이 지금 준비를 잘한 게 스크린에 의한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건 삼성 편의 말씀을 갖다 드릴 때.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가스공사가 활동력으로 대응을 해주든지 아니면 길을 잃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쉽게 줘요. 쉽게 준다라는 건 뭐냐면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 플러스 뭐냐면 활동력이 2%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 감독도 그 인터뷰 말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공격이 문제가 아니고 뭐 이대성 뭐 딜레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공격이 지금 문제 아니고 수비에서 승부처 수비에서 실점을 하는 게 문제다. 거기에서 한두 번 이렇게 끊어주면 추진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접전 끝에 이기고 그러면서 좀 더 나아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차바이가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돌아올 텐데 지금 부상은 다 나았고 이제 체력 훈련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나을 텐데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좀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분명히 있는 팀이에요. 이 팀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미묘한 딜레마들이 중첩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출력이 나는데 여기 수비에서 뭔가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수비에서 쉽게 실점을 해요. 옛날 가스공사의 어떤 끈끈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맞아요. 많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쉽게 실점을 하니까 흐름이 넘어가게 되고 흐름이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불리한 경기력을 가지고 가는. 그 객관적 전력은 괜찮은데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니까 가스공사가 지금 1승 3패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차바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생각은 또 어떠냐면 지금 가스공사가 지난주 그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혁은 이대원 같이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근데 가스공사가 이제 그 KCC전 이제 뭐 후반 4쿼터 특히 4쿼터나 그 이제 뭐 물론 DB가 좀 이제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DB전 좋을 때를 보면은 이 신승민을 이제 이대원이나 정혁은과 같이 기용하면서 좀 오히려 수비
안정되고 높이 좋아지면서 수비 후 역습 이게 빠른 트랜지션 유동 감독이 여름 내내 강조했던 건 이게 이루어지면서 좀 화력이 좋아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박지훈이 차바이 대신으로 좀 많이 뛰고 있는데 네. 지금 수비력이 되게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더 차바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포워드 라인에 차바이 빠지고 여기에 대체 자원으로 박지훈 투입하고 있는데 박지훈도 안 좋고 여기에 벨랑게나 뭐 이제 이원대나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오프 스크린에 대한 어떤 로테이션 수비나 이런 체크 이런 것도 다 안 되면서 그냥 수비 무너지고 공격까지 같이 확 무너지는 이런 이제 도미노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차바이 복귀를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번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차바이 한 명의 문제일지. 이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꾹 참으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바이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수비의 어떤 활동력 문제라든가 좀 이제 헬프 수비라든가 또는 스크린 수비에 대해서 매우 주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구조로 가면 차바이가 왔을 때 그 위력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딜레마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팀은 지금 공수의 어떤 밸런스를 너무 맞추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원대를 쓰고 이대성을 쓰게 되면 상대가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박지훈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는 매치업 짜기가 너무 쉽다기보다는 저기는 저 선수도 있고 저 선수인데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러면서 좀 대등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가스공사는 뭐 앞으로 이제 유동 감독이 이제 이대현과 정효근을 같이 쓰겠다 그러는데 같이 쓰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대성을 쓰고 차바이를 쓰고 이대현, 정효근 뭐 온도에나 할로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타팅이 이렇게 나가 버린다. 그리고 여기서 손발이 100% 맞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만 맞춘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라인업이 되거든요. 힘으로 그냥 눌러버릴 네, 수 있는 게 네. 가능해 버리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유동 감독이 아마 세게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가스공사 진짜 객관적 전력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원대나 박준도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지만 이 선수를 이제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세컨 유닛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디테일한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컨 유닛을 쓸 때는 이원대나 박준호 쓰면서 우리는 여기서는 트랜지션을 좀 더 강하게 갈 거고 공격에서는 뭐 할로웨이를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 펄스트 유닛 쓰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더 명확한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좀 돌려 쓰는 느낌이 많이 나요. 약간 어떨 땐 전혀 썼다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네, 들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아까 이동환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차바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좀 더 강해지겠지만 이 한국가스공사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공수의 어떤 그 미묘한 딜레마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확신할 수 없다. 네, 반등을. 네, 좋습니다. 일단 가스공사 진짜 정말 사실 개막 초반 실망스러운데, 그러니까 지는 것도 지는데 이 내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티어에 났거든요. 네. 지금 힘을 내야 돼요. 우리의 1티어.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몰라 만들어요. 만들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 2승 2패 4위입니다. 자, LG전에서 이렇게 패했지만은 현대모비스전 또 패고 2연패 빠졌는데 또 KGC전을 이제 또 혈투 끝에 잡아냈습니다. 네. 이 팀이 뭐랄까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승 후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컨 유닛이 LG전에서는 완전히 약하다라는 게 보였는데 그걸 또 반등을 시켰어요. 그렇죠. 네. 네. 현대모비스 1점차 패배를 했고 KGC는 연장 혈투 끝에 승리를 갖다 얻었는데 여기에 이근희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근희가 사실은 뭐랄까 컵대회 때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재 감독님이 약간 거의 약간 아픈 손가락처럼 얘기를 했어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딱 꺼내 보는데 막상 오면은 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래서 그 이제 창원에서 LG전 앞두고 어떤 얘기 하시냐면 이근희에 대해서 연습 때처럼 하면 올스타다. 이근희. 이런 코멘트까지. 물론 일부러 좀 이근희를 자극시키려는 의도도 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얘기를 했고 사실 모비스전도 그냥 좋지 않아서 되게 이제 좀 고민을 하셨는데 이 KGC전에서 아주 그냥 포텐셜이 제대로 터지는. 예.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연장전 갔을 때 사실은 저는 이거 KCC가 이기기 굉장히 힘들겠다. 승률로 따지면 한 20% 정도. 왜냐하면 KGC가 한 10몇 점 지다가 이제
그 연장으로 가는 그런 상태였었고 매치업 상성을 볼 때 이승현이 지금 오세근하고 뭐 비슷한 상태고 호응이 지금 문성곤한테 잡힌 그런 상태. 그렇죠. 그러면서 스펠맨이 라거나를 막고 있는 상태. 그럼 누가 뚫어주지? 그런데 이근희가 뚫었어요. 그렇죠. 3점을 7방인가요? 네, 7방을 터뜨렸고 사실 이 선수는 정말 대학 때 정말 촉망 맞는 선수였고 이제 드래프트 한 몇 달 앞두고 이제 KC 관계자 그때는 사실 지명을 예상을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KC 관계자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조성민 이후 이 정도 움직임을 보여줄 슈터 없었던 것 같다. 이 정도의 호평을 했었고 실제로 뽑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에요. 뭐 저희가 자주 좀 얘기했지만 어떤 수비적인 이슈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희 감독님이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좀 충족을 못하는 것들이 좀 많았죠. 예, 근데 다듬고 결국에는 드디어 이 KC 시즌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근희의 폭발은 또 이제 전자희 감독님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주전 핵심 코어들은 괜찮다. 근데 식스맨들이 좀 더 잘해줘야 된다 이런 맞죠. 얘기를 하셨는데 이근희의 활용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반가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근희가 사실 한대 시절에 저도 이렇게 게임을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봤었는데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슛 잘 던지는 선수구나.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원툴이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KCC에 이렇게 뽑았을 때 저 선수를 어떻게 다듬을까. 물론 전찬희 감독이 그런 이제 스텝 놓는 거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작업들을 잘하시고 조성민 선수도 잘했지만 이제 전찬희 감독이 그런 이제 그 지원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의 슈터가 됐는데 이근이 과연 조성민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조금씩 채우면서 뭐 수비가 지금 아직도 약점이긴 하지만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걸 채우면서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스크린을 지금 활용하는 기술이 점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무섭고 저렇게 그렇게 돌아 나와가지고 잡아서 슛을 갖다 던지는데 알고도 못 맞는 어떤 그런 슈팅 전성현이 하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근희는 상당히 무서워지고 KCC 지금 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상태에서 세컨드 유닛이 많이 약한데 이근희가 저렇게 되면 활력소가 굉장히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이 선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KCC가 가드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고 네. 이 루키 송동훈이 투입이 되면서 모비스전부터 좀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KCC가 지금 스타트가 뭐 사실 전찬희 감독님 말대로 좀 약간 버티기 작전 느낌으로 예, 전략적으로 좀 경기를 치러야 되는 분위기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부상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이근희 송동훈이 뛰는 이런 세컨 유닛이나 어떤 이제 좀 어린 선수들이 좀 약간 성장세가 있다면은 이 팀 3, 4라운드에서 진짜 약간 폭발력이 좀 생기고 좀 되게 단단해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근희가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허웅이 사실 집중력을 받았을 때 효율이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문성곤은 뭐 리그 최고의 락다운 디펜더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은 뭐냐면 물론 이제 문성곤은 수비가 굉장히 좋고 허웅이 거기에서 어떤 약간의 한계를 보인 부분도 있는데 분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슈터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근희가 그런 역할을 갖다 해줬고 송동훈 같은 경우에도 신인치고는 굉장히 뭐랄까 야무진 선수. 그렇죠. 그래서 백업 포인트 가드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지금 이제 KCC는 아직 전력을 맞춰 나가는 단계고 지금 보면 이근희도 그렇고 송동훈도 그렇고 여기 허웅까지 가세를 하면 여기 또 꼬꼬마 라인업이에요. 작죠.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 이 부분은 약점이 되는데 지금 KCC는 일단 버티기. 그렇죠. 그러면서 뭐 전준범이라든가 또는 뭐 김지한이라든가 정창영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렇죠. 좀 더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조합을 맞추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송동훈이나 이근희도 굉장히 소중한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드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라그나 선수는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창원에서 같이 이제 저희 네. 같이 갔을 때 이런 기자께서 경기 전에 조상현 감독 이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라거나의 혹시 불안한 수비를 좀 계산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느냐? 네, 그랬을 네. 때 조상현 감독님이 질문 날카로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정말 역시 이르농구 자랑입니다. 예, 현장에서 감독님들이 극찬을 하세요. 날카롭다고. 이제
진짜 그런 부분 이거 이제 매기는 거죠. 예, 아니에요. 정말 역시 선배 대단하다. 저는 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첫 주차 때도 유동 기자께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거나의 어떤 세로 수비 어떤 존재감 약화. 여기에 론데 알리스 제퍼슨은 아직도 좀 맞춰 나가는 쪽이고 사실은 수비에서는 아직 좀 봐야 될 게 많은 선수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 선수 라인에서 사실은 다른 팀들 상대로 그렇게 우위가 아닌 오히려 뭔가 되게 불안 요소가 되는 그런 느낌은 진짜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승현 선수의 어떤 수비 롤이 조금씩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라그나 선수는 지금 수비에서 활동력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포스트에서 버티는 힘은 여전히 되는데 세로 수비는 안 좋고요 지금. 맞아요. 예, 그 예. 활동력 그 쳐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단테 커닝햄이라든가 뭐 켈리라든가 뭐 운동에도 사실은 이제 쳐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대2 수비할 때도 해치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약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제퍼슨은 윙스팬이 길긴 하지만 이제 포스트 수비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역 방어를 좀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아니면 더블 팀이 들어가서 로테이션을 갖다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창현 감독은 지금 제퍼슨은 이제 깎는데 깎는 거에 어떤 종착역이 이제 3-2 드랍존. 그렇죠. 예전에 네. DB 시절 사령탑 때 얘기했던 그래서 제퍼슨을 제일 위에 나왔었던 그 김주성이 그 역할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탑에다 놓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도움 수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3-2 드랍존 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거나의 세로 수비 문제는 사실 국제 무대에서는 좀 된 문제이긴 해요. 근데 맞아요. 다만 이제 프로 KBL 리그에 와서는 이게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고 이게 뭐 이제 특히 KCC에 있을 때는 현대모비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팀 디펜스 자체가 워낙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좀 커버를 많이 해줬는데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좀 드러나는 느낌. 이제 뭐 2대2 수비 때 해치도 해치인데 제가 봤을 때 좀 처져 있을 때도 어떤 이제 상대의 뭐 또 공격수의 어떤 움직임에 반응이 안 되는 느낌. 아예 헬프를 갖지 못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좀 KCC는 좀 고민이 진짜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수가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지가 않은데 이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조금 다른 팀들의 공략 대상이 진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KCC가 타일러 데이비스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이죠. 사실은 그쵸. 네, 네. 수비 약점을 갖다 메우려고 그랬던 건데 근데 KCC가 사실 라그나 선수 재계약을 했을 때 어떤 비하인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수가 거의 뭐 연간 10억 이상 받지 않습니까? 대표팀 수당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라그나 선수가 KCC가 그냥 재계약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았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네. 근데 그랬을 경우 그럼 라거나를 받아줄 수 있는 팀이 어디 있겠냐? 아마 아무도 안 받아주고 그렇게 되면 대표팀이 파행되지 않을 거냐. 그래서 KCC가 다시 재계약을 한 거거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네, 계약을 한 부분이 있었죠.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간의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이 팀도 불안합니다. 이 팀 이제 삼성전에서 승리를 거두겠는데 DB전에서 바로 패했습니다. 저는 그 응답하라 1988 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럼요. 그때 네. 그 동용이가 네. 덕선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갔니 덕선아? 어디 갔니? KT 트랜지션 어디 갔니? 예, 그렇습니다. 응답하라 KT. 네. 그 KT가 사실은 저희가 뭐 이제 비시즌 연습 경기 또 유동 기자 속초 다녀오셨지만 네. 그리고 컵 대회까지 봤을 때 이 팀의 스피드 무섭다. 달라졌다. 너무 좋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시즌 시작되니 이 팀 트레이션 사라지고 하프코트 오펜스는 약하고 이거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컵대회 때 사실 트랜지션 굉장히 좋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승부처에서 아노시케가 혀를 뚫어주는 1대1 공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KT가 굉장히 날카롭다. 좋다. 이 선수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KT는 기본적으로 세트 오펜스에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허운의 어떤 그 공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운이 들어왔으면 이 팀은 이제 우승 후보인데 허운이 없기 때문에 허운의 공백을 갖다 메우기 위해서는 이 세트 오펜스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도 된다. 어쩔 수가 없다. 네. 아니면 꽉 짜여진 어떤 그 정성우의 2대2 롤 또는 양홍석이 볼 핸들링을 좀 더 많이 하면서 가지는 2대2 롤. 단 KT는 수비로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랜지션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세트 오펜스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이렇게 보면 은노코가 1대1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은노코는 아시다시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빼빼로 4인방은 1대1에 강점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2대1을 무조건 네.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대1은 정말 그 24초 제한 시간이 다 됐거나 뭐 이랬을 때 우겨나 없을 때 하든지 아니면 뭐 하이로 게임을 할 때 가끔 쓰든지. 메인으로 쓰면 안 되죠 그거를. 네. 예. 근데 은노코가 1대1 하는 같은 장면들만 거기서 당연히 상대는 수비를 그냥 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실패를 해요. 그 상대가 이제 밀고 들어와요. 네, 밀고 들어오고 오히려 속공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네. 그리고 거기서 실점을 하고 다시 또 KT는 또 정상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성호가 2대를 하고 뭐 양우석이 2대를 하는데 2대2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2대1을 했을 때 나머지들 움직임 자체가 위크사이드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팀 많아야 되는 팀이야. 그렇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네. 되는 팀이죠. 네. 네, 2대2와 모션 오펜스를 섞어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세트 오펜스의 약점이 계속 생각이 나다 보니까 김동욱이나 뭐 예를 들어서 최창진이나 그러니까 장신 라인업인데 이런 선수를 추가하면서 장신 라인업을 좀 깎아먹고 그리고 세트 오펜스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에 수비할 때는 강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점점점 어떤 그 트랜지션이라든가 아니면 높이의 강점이 좀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전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 이제 은노코도 그렇고 사실 은도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외국 선수 쓰던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쓰시려는 경향을 약간 보이실 때가 그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사실 외국 선수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타입들의 외국 선수 많았고 이제 뭐 그런 선수 데려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런 수비형 외국 선수도 많고 사실 1대1의 강점이 있는 장신 빅맨이 그냥 세계적으로 뭐랄까요 공급 자체가 되게 적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드 중심 어떤 2대2 게임 혹은 이제 오프볼 움직임에 의한 어떤 커딩 이런 어떤 이제 뭐 이제 마무리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런 좀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럽지만 예전에 쓰던 거 그대로 쓰시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감독님들이. 저는 네. 정확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래서 10개 팀 이렇게 보면 네. 자 KGC가 잘 나가죠. 음. 뭐 객관적 전력이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모션 오펜스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펠맨을 외곽으로 뺀다고요. 먼로도 빼고 근데 꼬미 수비는 또 지켜요. 그렇죠. 이게 사실 골든 스테이트 이제 스몰볼 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모비스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보면 뭐 프림이나 녹스 쪽에 1대1을 들어가면서 구겨 넣는 득점할 때 흐름이 떨어져요. 근데 아바렌토스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우석이 속공 나고 이럴 때 흐름을 탄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 팀도 이제 2대 공격을 주로 하긴 하지만 많이 움직이거든요. 많이 움직여서 오프 더 볼 스크린을 많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국찬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석점 뭐 그것도 계속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외국인 선수를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서서 1대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빼빼로 4인방에게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좀 SK 얘기를 약간 곁들이고 싶은 게 사실 자밀원이 하면은 1대1 최강의 외국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희철 감독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탑이나 엘보로 빼서 스페이식 벌려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원이 1대1 좋지만 이거 상대들도 다 알고 봤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할 때 혹은 공격이 시간이 얼마 없을 때 마무리할 때 주로 활용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쿼터별로 전후반별로 이제 좀 옵션을 생각해서 필요할 때만 쓴다.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업이 강력한 선수조차도 사실은 현재 트렌드에서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딱 적재적소에 써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잘 써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외국 선수 1대1 시키면 사실 되게 편한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감독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에 그 어떤 클래식한 그냥 그대로의 방법을 고집하는 거는 정말 그런 부작용들이 진짜 이제는 많이 나타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서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그렇다. 가스공사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비에 좀 집중하자. 그러니까 공격 안 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신들의 한계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 하윤기가 좋다고 그러지만 중거리
중거리 돼가지고 쏠쏠하죠. 네. 그거마저 없었으면 내가 볼 땐 이 하윤기는 실전에서 지금 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존재감이 많이 적죠. 그러니까 네. 그나마 중거리 슛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싱 넓혀주고 거기에서 득점 나오고 수비를 하는 건데 수비에 집중하고 나머지 트랜지션하고 세터 패스는 안 될 수 있다. 그럼 그거는 그냥 각하를 포기하죠.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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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선수단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거를 포기를 못하다 보니까 선수 기용이 막 바뀌면서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어떤 매치업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KT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은 일단은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